안녕하세요. 공학 전공 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든 스마트 모드등을 진행할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전기, 전자 혹은 컴퓨터 공학 분야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실험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스마트 모드등은 빛의 혼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두이노와 엠블록을 활용하여 전기 회로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이해하고 가변 저항 조도 센서 RGB LED를 이용하여 색상과 밝기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빛과 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이나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바로 우리의 광원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수많은 전자파 중에서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 영역의 가시광선으로 각 파장의 길이에 따라 여러가지 특성을 지닌 빛이 됩니다. 프리즘을 통해 빛을 굴절시키면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색상의 빛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눈을 통해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빛은 우리 눈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광원인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 빛의 반사 현상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물체의 색깔은 그 물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와 그 물체에 비추는 색깔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빨간 꽃의 색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은 이 꽃이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모든 빛은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잎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서 반사된 빛으로 우리는 그 물체의 색을 인지하게 됩니다. 빛의 반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물체가 검정색처럼 이렇게 모든 빛을 흡수해버린다면 그 물체를 비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이 물체에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삼원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빛의 삼원색은 RGB라고도 불리는 빨강, 초록, 파랑이며 이 빨강, 초록, 파랑색을 적절하게 합성하면 어떤 비율로 합성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합치면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빛의 혼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아두이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 디자인 전문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개발하셨는데요. 학생들의 작품 활동에 IT를 융합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만드셨는데 그 결과 우리 모두 누구나 쉽고 활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아두이노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아두이노에는 버튼이라던가 다른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아두이노로 수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산을 한 후에 컴퓨터의 모니터나 스피커와 같은 출력 장치로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런 입출력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인데요. 파이썬이나 C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이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엠블록이라고 하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할 예정입니다. 엠블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아두이노와 전기 회로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아두이노는 그 연산장치의 성능과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이용합니다. 오늘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보시게 될 부분은 4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입출력 핀입니다. 2번부터 14번까지의 숫자가 쓰여져 있고요. 아두이노 보드로 디지털 신호를 입력하거나 아두이노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출력받을 신호핀입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입력 핀입니다. A라는 알파벳 뒤에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아두이노 보드로 공급하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핀입니다. 세 번째는 5V 출력 핀과 GND라고 쓰여져 있는 접지 핀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5V의 출력 핀은 1개, GND라고 쓰여져 있는 접지 핀은 여기 2개, 여기 13번 위에도 하나 해서 모두 3개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로드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USB 소켓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도 디지털 입출력 핀 사이드에서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로 신호를 보내거나 신호를 받아서 반응하는 장치인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센서는 빛, 온도, 움직임, 소리 등과 같이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인간의 오감과 같은 역할을 하네요. 액추에이터는 아두이노에서 처리된 값에 따라서 반응하는 장치로 센서가 입력 장치라고 하면 액추에이터는 출력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1과 0으로 모든 정보를 표현합니다. 전기가 켜지면 1, 전기가 꺼지면 0.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신호입니다. 컴퓨터가 이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0과 1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연속적인 신호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빛이 꺼졌다 켜졌다가 아니라 빛의 밝기가 어둡다, 조금 덜 어둡다, 밝다 등을 나타내는 것, 소리의 높낮이, 온도의 변화와 같은 연속적인 신호와 자료는 디지털 신호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중간값들을 갖는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에는 디지털 핀에 PWM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출력을 처리하는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날로그 입력 A가 붙어 있고 0부터 5번까지의 핀, 여기는 디지털 입출력 핀입니다. 2번부터 13번. 자, 그런데 이런 디지털 입출력 중에 앞에 물결 표시가 붙은 3, 5, 6, 9, 10, 11번과 같은 핀들은 0, 1로만 표현되는 디지털 신호를 0과 255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신호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핀입니다. 이런 핀들을 PWM이라고 하고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 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두이노를 제어할 소프트웨어를 만들 엠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록은 아두이노를 비롯한 다양한 장치를 연결해서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할 수 있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을 접해보신 분은 엠블록의 사용이 전혀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을 텐데요. 다양한 명령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져와서 연결해서 실행하면 무대 혹은 장치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엠블록을 활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합니다. 이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는 컴퓨터로부터 전원도 공급하고요. 작성한 프로그램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엠블록 장치 탭의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장치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 버튼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업로드 모드의 연결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컴퓨터의 통신을 위한 연결을 설정합니다. 연결이 성공되면 업로드라는 버튼이 나타나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스마트 모드 등 만들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두이노 블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한 블럭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보는 블럭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스마트 모드 등 만들기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험에 사용될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할 USB 케이블, 다양한 부품을 연결할 브레드보드와 점퍼 케이블, 오늘의 메인 재료인 RGB LED, 조도 센서, 가변 저항, 그리고 220ohm짜리 고정 저항 3개가 사용됩니다. 먼저 메인 재료인 RGB LED는요, 레드, 그린, 블루의 3가지 LED를 모아놓은 부품입니다. LED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광 다이오드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극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레드, 그린, 블루의 3가지 LED를 모아놓은 LED라면 6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통으로 존재하는 극을 1개의 다리로 묶었기 때문에 모두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으로 묶은 극이 음극이냐, 양극이냐에 따라서 타입이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오늘 음극을 공통극으로 사용하는 캐소드 타입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각 LED의 밝기를 조절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도 센서는 빛의 양을 감지하는 황화카드뮴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빛 세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빛이 밝아지면 내부 저항값이 작아지고 어두워지면 커지는데요. 이러한 빛의 양을 나타내는 값을 아날로그 조도 센서는 0에서 1023으로 표현하고 디지털 조도 센서는 0과 1로 나타냅니다. 저희는 오늘 아날로그 조도 센서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하는 부품인데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부품들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격 전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압을 공급받게 되면 과전압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저항을 이용해서 각 부품별로 적절한 전압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저항은 저항값이 고정된 고정저항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저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가변저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RGB LED를 제어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직접 제어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GB LED를 11번, 10번, 9번에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4개의 다리 중에 3개의 다리는 LED를 제어할 수 있는 핀이고요. 두 번째, 제일 긴 다리는 공통극인데 저희는 오늘 공통음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리는 GND에 연결을 합니다. 아두이노 우노에는 5V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로 연결을 하면 이 빨간 선 옆에는 5V, 파란 선 옆에는 GND 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오늘 사용할 부품 RGB LED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보드,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퍼 케이블도 있고요. 220옴짜리 고정 저항도 3개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여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5V와 GND를 브레드보드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ND에서 연결한 케이블의 나머지 끝을 브레드보드의 파란 선 옆에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의 5V의 핀에서 브레드보드로 또 연결을 하면 파란 선 옆에는 GND, 빨간 선 옆에는 5V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LED를 연결해 볼게요. 다리가 4개가 있네요. 제일 긴 다리는 공통극입니다. 공통음극. 저희는 오늘 자, 이걸 적당한 위치에 꽂아주고요. LED에는 220옴짜리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 공급되는 5V는 LED의 전격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저항을 사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저항으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핀을 제외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핀에 각각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나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연결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핀을 연결하기 전에 빨간색은 11번 핀, 디지털 출력 핀에 연결하고 초록색 LED는 10번 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핀은 9번 핀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후에는 다음으로는 공통음극인 두 번째 다리와 GND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옆은 GND를 꽂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핀과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회로 구성이 끝났습니다.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빨강, 초록, 파랑 LED가 1초 간격으로 반복하여 켜지도록 해볼 건데 사용되는 블럭은 이벤트 블럭에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이 블럭 밑으로 연결한 블럭들이 아두이노에 전원이 공급되면 실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1초 간격으로 빨강, 초록, 파랑 LED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반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블럭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핀 블럭에서 디지털 핀 몇 번의 출력 어떤 것으로 설정하기 라는 블럭을 사용할 건데요. 이 핀 몇 번은 맞는 블럭, 연결한 블럭에 연결한 핀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0 또는 1의 값, 하이는 1, 로우는 0인데 하이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는 LED가 켜진다. 로우로 설정하는 경우는 LED가 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빨간색 11번, 초록색 10번, 파란색은 9번인데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모든 LED는 꺼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초 후에 빨간색만 ON, 초록과 파란색은 여전히 오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LED가 켜지겠죠? 1초 후에 빨간색 LED를 끄고 초록색만 켭니다. 그러면 초록색 불이 켜지겠네요. 마지막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은 끈 상태에서 9번인 파란색
켜면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이 과정을 1초 간격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실행 영상을 함께 보시죠. 빨강,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불이 1초 간격으로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빛의 혼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빛의 3원색의 혼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빨간색과 초록색을 혼합하면 노란색, 초록색과 파란색을 혼합하면 하늘색, 파란색과 빨간색을 혼합하면 보라색,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든 3원색을 혼합하면 백색광이 됩니다. 자, 회로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만 변경하면 혼합된 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혼합빛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든 LED를 연결할 때 빨간색인 11번만 켜면 빨간빛, 10번인 초록색만 하이로 두면 초록빛, 파란색인 9번 핀만 하이로 설정하면 파란빛. 이것은 아까 우리가 해봤던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섞으면 노란색 빛이 생성되고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을 혼합하면 하늘색, 파란색 빛과 빨간색 빛을 혼합하면 보라색 빛이 생성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빨강, 초록, 파랑, 노랑, 하늘색, 보라 이렇게 중간색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날로그 출력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빛의 혼합을 이용해서 색상을 변경했다면 지금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PWM 핀을 이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이 그 핀들인데요. 저희는 이미 9번, 10번, 11번에 LED를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회로의 변경은 필요 없고 PW 핀을 제어할 수 있는 블록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핀 카테고리에서 PWM 핀 9번의 출력 얼마로 설정이라는 블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해당되는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설정 값으로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의 범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은 디지털 출력의 로우와 같고 255는 디지털 출력의 하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과 다른 점은 이렇게 중간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모든 LED를 끈 상태에서 빨간색 LED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128, 그리고 여기는 255입니다. 255. 그러면 꺼지고 중간 밝기, 제일 밝기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실행 영상을 한번 보시죠. 꺼졌다가 중간 밝기, 최고 밝기, 꺼졌다가 중간 밝기, 최고 밝기, 꺼졌다가 중간 밝기, 최고 밝기. 밝기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서 이렇게 빛의 밝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가변 저항으로도 한번 제어해 볼 건데요. 가변 저항은 3개의 핀을 가지고 있으며 VCC와 GND 외에 아날로그 입력 핀과 연결하여 저항값을 전달할 수 있는 신호핀도 존재합니다. 가변 저항 내부에는 저항 물질이 있는데 이 다이얼을 통해서 저항 물질의 크기값을 변경함으로써 저항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LED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입력값과 출력값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이 범위 기준을 맞춰주는 블럭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블럭에 있는 지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맵이라고 하는 이 블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범위의 최대값을 목표 범위의 최대 최소값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원래 있던 범위에서 다른 범위 기준으로 바꿔줄 때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입력값을 아날로그 출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값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LED를 제어하기 위해 구성했던 회로에 가변저항만 추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핀 중에 GND와 5V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핀은 아날로그 A5번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저항으로 RGB LED 출력값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원래라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각각 가변저항을 다 연결한다면 모든 색을 다 변경할 수 있는데 가변저항으로 저희는 오늘 빨간색만 가변저항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처음에는 초록과 파란색의 중간값인 하늘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후 가변저항을 변경함에 따라 빨간색 빛이 어느 정도 혼합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빨간색의 밝기에 따라서 백색각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변저항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얼을 돌림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브레드보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드에 끼운 후에 3개의 핀 중 5V에 해당하는 핀은 5V VCC에 연결, GND에 해당하는 핀은 GND에 연결, 마지막 가운데 있는 아날로그 입력 핀은 A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회로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노트북과 연결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로드가 됐고 지금은 파란색과 초록색의 합성인 하늘색에서 다이얼을 돌림에 따라 가변저항의 다이얼 돌림에 따라 빨간빛이 밝기가 혼합되면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간색을 최대로 했을 때는 흰색, 빨간색 값을 줄였을 때는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백색광에서 다시 하늘색으로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도 센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빛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정확한 빛의 밝기를 구한다기보다는 빛의 세기가 밝냐, 어둡냐를 구분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화 카드뮴을 사용하기 때문에 CDS라고도 불립니다. 조도 센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핸드폰의 액정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거나 또 어두운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 가로등, 그리고 터널이나 어두운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등도 조도 센서가 활용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가변저항은 빼고 그 자리에 조도 센서를 끼워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조도 센서는 핀이 모두 4개고 이 중에 아날로그 핀과 GND, VCC 3개의 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핀은 A0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도 센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치 사이드에서는 불가능하고 스프라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장치에서 측정한 조도 센서 값을
스프라이트로 보내 스프라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치와 스프라이트 모두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라는 블럭을 확장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블럭을 사용해서 장치와 스프라이트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다 장치와 스프라이트 모두 코딩이 필요한데요. 먼저 장치 쪽에서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CDS 값, 이것은 변수나 신호의 이름처럼 임의로 정한 값입니다. 이 값으로 아까 연결한 조도 센서에 연결한 아날로그 핀 A0번의 값을 읽어서 스프라이트 쪽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프라이트에서는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수신한 CDS 값, 즉 조도 센서의 값을 말하기 블럭을 통해서 무대에 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숫자 값을 말해줄 텐데요. 어두울 때는 큰 값, 밝을 때는 작은 숫자 값을 말합니다. 어두울수록 조도 센서 값은 커지고 밝을수록 조도 센서 값은 작아집니다. 값의 범위는 0부터 1023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도 센서 값을 이용해서 RGB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측정한 아날로그 값, A0의 값, 즉 조도 센서의 값이 100보다 작다, 즉 밝은 상태라면 연결된 RGB LED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두운 값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는 빨간색 LED만 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으로 해야 빨간색 LED만 켜지겠죠? 마지막으로 어두울 때는 모든 LED를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가로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스마트 무드등도 이렇게 빛의 밝기에 따라서 알아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행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조도 센서를 건드리지 않은 보통 상태에서는 빨간불, 조도 센서를 가려서 빛의 양을 줄이면 하얀불이 되고 하얀불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상태에서는 빨간불, 그리고 스마트의 플래시를 이용해서 빛의 밝기를 높이면 LED가 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LED의 색을 혹은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스마트 무드 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도 센서와 가변 저항, 여러 가지 아날로그 입출력을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가 만드는 스마트 무드 등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공학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어떤 생활용품들, 전자제품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호기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 학생들은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GW 기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업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